2019년 12월 20일 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뉴스 전문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보다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뉴스 카드만 따라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자 소식들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엣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W 인사이더의 보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래 엣지가 지난 크라운 주얼 페이퍼뷰 때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당시 엄청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속 보도를 보고 나니까 원래 엣지는 2020년에 돌아올 목적으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년도의 계획 중에 사실은 지금 레슬매니아 가장 이제 큰 WWE 행사 중에 하나죠. 레슬매니아 때 돌아오는 게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일단 PW 인사이더의 마이크 존슨은 로얄 럼블, 엣지가 로얄 럼블로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내부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엣지가 이미 공개만 안 했을 뿐 지금 계약을 어느 정도 체결을 한 상태이고, 지금 뭐 금액 규모 역시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간헐적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요런 게 계약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엣지가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본인의 SNS 혹은 뭐 다른 인터뷰상에서 본인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레슬링을 다시, 물론 풀타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좀 요런 아쉬움을 조금 해소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엣지가 이제 내년에 돌아와서 이제 몇 번의 레슬링 경기를 통해서 팬들을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존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레슬보치의 보도에 따르면 역시 존시나 내년 레슬매니아 출연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존시나가 여기 앞에 있었던 몇 개월 동안에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바쁘지만 정말 너무너무 바쁘지만 레슬매니아만큼은 빠질 수 없다,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도 나왔지만 이제 내년도 레슬매니아 지금 이제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존시나가 아무래도 그 가까운 지역, 지금 존시나도 템파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존시나는 내년도 레슬매니아 출연이 꼭 어떤 경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출연을 해서 뭐 다른 슈퍼스타들을 연결 짓는다거나 뭐 본인이 등장을 해서 올해처럼 뭐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약간 요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WWE 이제 백스테이지 프로그램 촬영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알렉사 블리스가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마친 후에 알렉사 블리스가 이제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팬들의 질문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됐는데, 한 팬이 알렉사 블리스에게 현재 WWE 안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의 여성 레슬러를 뽑아달라,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알렉사 블리스가 5명 중에 1명으로 샬럿 플레어를 꼽았습니다. 특히 샬럿 플레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NXT 시절부터 본인을 많이 챙겨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마운 게 많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샬럿 플레어가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샬럿 플레어가 베키 린치와 이제 태그팀을 좀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도 라이브 이벤트에서 이제 종종 더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알렉사 블리스가 원래 본인의 태그팀 파트너가 됐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알렉사 블리스를 칭찬하는 이렇게 역으로 좀 고맙다는 이런 트윗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두 개의 슬라이드는 메타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디가 갑자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016년 7월이죠. 크리스 제리코가 본인의 브로큰 기믹을 정말 극찬했던 트윗을 갑자기 그 예전 트윗을 갑자기 꺼내서 그걸 팬들한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 트윗을 공개하면서 크리스 제리코를 역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언론의 추측이고 팬들의 추측이고 저 또한 여기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메타디는 WWE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브로큰 캐릭터를 지금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메타디의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보면은 지금 다시 이제 브로큰 뭐 시리즈 요런 걸 제작해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데, 그 당시 2016년도에 크리스 제리코가 그 캐릭터를 잘 알아봐줬고 그 사람만큼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무래도 메타디가 지금 WWE와 이제 계약이 2월달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좀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과연 메타디가 왜 이런 뜻으로 이제 올렸는지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이제 WWE와 거리가 멀어지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메타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번주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블리레이가 본인의 절친, 지금 메타디가 WWE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화를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음모론인데 블리레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WWE가 이 제프 하디의 개인적인 잘못을 형한테 돌려서, 그러니까 형한테 탓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프 하디는 이제 바깥에 나가 있고 메타디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 출근하는 형한테 좀 이렇게 각본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방식으로 돌려서 이제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는 게 아니냐, 요렇게 지금 블리레이가 의혹을 던진 것입니다.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볼 때 메타디가 지금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블리레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블리레이가 여기서 이제 메타디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왜 메타디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으면, 본인이 앞에 말한 거 이 의혹이 틀렸더라면은, 만약에 제프 하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WWE가 정말 그런 잘못된 뜻, 탓을 형한테 돌리는 요런 게 없었으면은 메타디를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엮든지 충분히 다른 프로모를 찍던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정도로 안 쓰고 최근에 그나마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자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음모론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 6번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 8번은 라이백이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WWE 내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제 약물 징계, 도핑 테스트 거부해서 징계를 받은 프리모 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WWE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라이백의 이런 약물 검사, 경험담이죠. 본인도 이제 WWE 슈퍼스타로 활동하면서 약물 검사를 받아봤던 사람이니까 그 경험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남겼는데, 제가 3개의 슬라이드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오줌을 싸는 그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게 라이백한테 제일 짜증났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샘플, 이게 지금 6번, 제가 6번에도 지금 적었는데 결국에는 어딜 가나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피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좀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좀 거래를 하는, 지금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징계를 피하려고 뭐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 검사관하고 이렇게 뭐 뭔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 모든 뭐 장소가 다 그렇지만 WWE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절차를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라이백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검사를 좀 피하려고 이제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내용에서는 좀 10번이 상당히 좀, 저도 이제 이거를 내용 살피면서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WWE 안에도 좀 이렇게 뒤에서 좀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트리플 H가 그런 약물 검사 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라이백이 말을 하기로는 트리플 H의 경력은 모두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요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쓰면서 좀 적지 않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11번 도핑 테스트를 집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안 하면은 저기 집에서 보낸대, 사람들을 검사관들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라이백은 심지어 그 아버지 집, 부모님 집에도 직원들이 찾아왔대. 본인 집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사를 깐깐히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이제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는 WWE의 이런 도핑 테스트 과정인데, 약간 본인이 이게 라이백이 본인은 WWE 안에서 조금 피해를 많이 봤다, 요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나한테만 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펴보시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피 킹스턴이 최근에 뉴스위크와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이제 체결한 재계약을 끝으로 좀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지금 이제 코피 킹스턴이 이제 40대로 접어들기 이제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5년 뒤가 되면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데, 본인의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예전처럼 레슬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내가 레슬러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코피 킹스턴이 이야기한 인터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본인이 이제 WWE 챔피언으로 이번 2019년도 진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정말 뭐 거의 집에 못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이들이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5년 뒤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그 시기에도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코피 킹스턴이 말하기를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큰 이변이 없고 내가 5년 뒤에 정말 은퇴를 할 수만 있다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은퇴를 하고 싶고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어제 스테파니 맥맨의 인터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그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스포츠 키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청 등급 제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WWE가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뭐 이렇게 욕설을 많이 내뱉는다거나 좀 이게 그런 막 이제 법규를 시전한다거나 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2019년도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 심해졌고, 이제 라나와 바비레슐리, 루세프로 연결되는 불륜각본에서는 뭐 대놓고 이제 뭐 섹스라는 단어를 막 수십 번 외쳐대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시청 등급 제한 파괴해라, 많은 팬들이 주장하고 있고 분명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믿는 팬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니 맥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없어진다. 시청 등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적이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 맥맨이 조금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 WWE가 그런 제작하고 추구하는 이 쇼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버라이어티,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성. 제대로 레슬링도 하고 막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 뭐 극적인 요소, 막 누가 뭐 사랑하거나 배신한다거나 뭐 그런 가족의 뒷이야기, 요런 것들을 자꾸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런 버라이어티 쇼를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요런 것들을 해야 된다, 요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WWE 보는 팬분들이 WWE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스테파니 맥맨이 이야기한 요거를 사실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굳이 불륜각본이라는 걸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를 꼭 저렇게 섹스라는 단어를 막 내뱉고 막 루세포를 막 되게 이상한 짐승으로 만든다거나 막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주한다거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연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은 괜찮은데 그 틀 속에 있는 내용물이 별로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스테파니 맥맨이 뭐 요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간단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이제 우리는 이제 목요일이죠. NXT와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 다이너마이트 TV쇼 시청률 보고 놀랍게도 이제 NXT가 뒤집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청률이 좀 많이 좁혀졌다. 지난주는 이제 똑같았죠. 점점 좁혀지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똑같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NXT가 앞질렀습니다. 물론 이제 NXT가 요번에는 이제 메인 타이틀 NXT 챔피언십 매치,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로 이제 NXT 위미스 챔피언십까지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막 극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이번 주에 벌어진 시청률 경쟁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NXT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청률에서 앞섰는데, 이 일이 처음 벌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유지될지, 다시 한번 올 엘리트 레슬링이 뒤집을지 이제 두고 볼 일이겠죠. 아마 다이너마이트 TV쇼도 점점 NXT와의 경쟁을 이제 더 나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쇼를 재밌게 꾸미려고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다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12번째 슬라이드와 13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방금 오후 1시까지 이제 보도된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 보도 내용들을 5개만 제가 적어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더 있었으면 더 남겨 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요 5개밖에 없어 가지고 5개만 적어 드리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두 번째까지. 최대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내용을 잘 썼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은 뭐 언제나 질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여러가지 간추릴 소식들 딱 3개만 또 남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자유롭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